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뭐 저런 신박한 또라이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징어 게임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전 세계 83국에서 대부분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베이에서는 오징어 게임 티셔츠도 팔고요, 달고나도 팔고요, 한국 도시락도 팔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CEO가 초록색 추리닝 입고 인증샷을 찍기도 했죠. K-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쓰면서 문화 강국의 의상을 드높이고 있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스포가 많으니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은 드라마 보는 애 봐주세요. 오징어 게임이 해외에서 호평받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장센이 끝내줍니다. 배경 색감이 동심을 자극하는 쨍하게 예쁜 색감인데 그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에 대비를 이룹니다. 유명한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을 차용한 연출도 돋보입니다. 핫핑크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계단과 통로는 애셔의 작품입니다. 컨벡스 앤 컨케이브입니다. VIP 룸에서 여성이 바디 페인팅을 하고 탁자 모양으로 구부려서 있는 것은 앨런 조스의 작품 테이블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파이널 세 사람이 식사를 한 테이블은 주디 시카고의 디너 파티라는 작품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조연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은 평면적이고 뻔한 캐릭터입니다. 형사 황준호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조상우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깡패 장덕수는 전형적인 악인이죠. 사장님에게 월급을 떼이는 순진한 외노자로 알리가 나옵니다. 탈북하여 힘들게 살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새터빈 강세벽이 나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사기치는 것이고 가진 것이라고 본인의 몸이 전부인 동두천 한미녀가 나옵니다. 세상에 희망도 없고 왜 사는지 의미도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도 한가득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영혼을 가진 지영이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쌍문동 성기훈은 전형적인 찌질이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이고 오지랖도 있죠. 사람을 죽이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오징어 게임인데 천성이 모질지 못합니다. 원래는 단순한 캐릭터였는데 나중에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복잡한 캐릭터로 변해가게 되죠.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1번 할아버지 오일남입니다. 최고 나쁜 놈이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는데 신나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리운 어릴 적 동심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집단 살인 게임을 보고 즐기는 것으로 모자라 직접 참여까지 하면서 본인의 광기를 표출합니다. 인간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 인간은 원래 악하다는 본인의 신념을 확인받죠. 성기훈에게 구슬 게임으로 기억이 안 나는 척, 횡설수를 하는 척 하면서 성기훈을 테스트합니다. 죄책감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만이 게임을 즐기죠.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뭐 저런 신박한 또라이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론트맨은 좀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본인의 한쪽 신장을 동생에게 떼어줄 정도로 선한 캐릭터입니다. 2015년 오징어 게임 승리자로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았을 텐데 왜 고시원에서 살았는지 미스테리합니다. 프론트맨은 오징어 게임이 평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죠. 참가자들은 평등한 존재이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말하죠.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바깥 세상과 대조되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경쟁사회라는 환상을 심어주죠. 아직 프론트맨 서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 짐작을 해봅니다. 첫 번째, 프론트맨은 오징어 게임의 승리자긴 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적응을 잘 못한 거죠. 오징어 게임의 절대 권력자의 자리가 너무 좋은 거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강력한 쾌감에 중독되어서 스스로 찾아간 거죠. 마치 도박에 중독되듯이 오징어 게임에 중독된 거죠. 세 번째 추측입니다.
이 세상에 불평등과 부조리의 염증을 느껴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폭주를 하게 된 거죠. 세상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간에 나오죠. 시체를 팔아먹든 장기를 팔아먹든 내 할 바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참을 수 없다고요.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등장인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상을 내 맘대로 주무르고 사는 VIP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세상 사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임 참가자 부류입니다. 즉, 세상을 컨트롤하는 자와 컨트롤 당하는 자로 나뉩니다. 이보다 더 평등할 수는 없다는 프론트맨이 말과 다르게 철저한 불평등으로 이루어진 계급사회죠. 첫 번째 계급은 경기 참가자입니다. 일명 경기마저 플레이어입니다. 두 번째 계급은 조력자입니다. 핫핑크 옷 입은 군인들이죠. 헬퍼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경기를 만든 VIP와 오일남입니다. 컨트롤러입니다. 이렇게 플레이어와 헬퍼와 컨트롤러가 철저하게 나누어진 계급사회입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은 오일남이 철저히 판을 짜둔 세상이죠. 참가자들에게 경기 지속 여부를 물어보면서 하는 투표에서 본인은 반대표를 던지죠. 인생의 막장을 탄 사람들이기에 밖에 나가도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목숨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되는지를 아는 거죠. 또 돈 앞에서 인간은 탐욕에 눈이 멀어지는 존재라는 것도 아는 거죠. 오징어 게임은 순전히 운에 따라서 상황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니까 매 상황이 복권 같은 거예요. 상황 곱하기 확률인 거죠. 그런데 평등과 공정성을 앞에 내세우면서 살아남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그들의 말처럼 능력은 공정한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죠.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주의는 실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고 어떤 사회 계층에 속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운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 운을 개인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에러를 범하면서 이를 마치 정의나 진리인 양 포장을 합니다.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첫 번째, 용병들처럼 돈을 엄청 많이 주는 조건으로 자원에서 들어왔을까? 두 번째, 범죄자 출신이었는데 풀어주는 조건으로 사람 죽이고 시체 태우는 일을 하고 사는 것일까? 세 번째, 과거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었는데 살려주는 조건으로 핑크 옷 입고 다니면서 군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 아직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유롭진 않죠. 중앙의 통제를 받고 서로를 감시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최상급 VIP 계급의 나쁜 짓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뭔가 확실한 콩고물을 챙기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오일남의 사악함이 여기에 있죠. 참가자들 중에는 불공평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인생이 막장으로 내몰린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빚이 10억이 되는 상황에서 밖의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오일남은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진정한 선택권이 주어진 건 아니죠. 바깥 현실에서 목매달아 자살해 죽거나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하다 죽거나 두 가지 선택지만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회 밑바닥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미끼로 삼아서 그들의 목숨을 유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성악설이나 성성설이나 하는 주제는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화두인 것 같아요. 오일남은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 인간 악하다는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면서 본인의 악행을 합리화하죠. 이쯤에서 우리는 성기훈과 조상우의 이중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기훈은 전형적인 찌질이에 주변에 온갖 민폐를 다 끼칩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에서는 약자를 챙겨주죠. 구슬치기 게임에서는 오일남 할아버지를 속여서 본인의 목숨을 챙기죠. 오징어 게임 마지막에서는 456억 원을 포기하면서
조상우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죠. 조상우는 현실에서는 알리에게 차비도 빌려주면서 매너 좋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려졌죠. 그러나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기적이고 약삭빠르죠. 친동생처럼 다른 알리를 속이고 유리공장 아저씨를 밀어버리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진 성기훈과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조상우 모두 완벽한 선인도 완벽한 악인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악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목숨이 절박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방관을 하는 유리공장 아저씨와 적극적 살인을 저지르는 장덕수 사이에 어디매쯤에 위치하게 됩니다. 성성설의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강세벽과 성기훈 같은 사람부터 고귀한 죽음을 선택하는 지연과 같은 사람까지 이 어디매쯤에 또 존재하게 되죠. 즉 현실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 심리학 용어로 몰개성화라고 합니다.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불법적이고 야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힘을 빌어 악플을 다는 행위도 여기에 속하죠.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이유가 군인들의 개별성을 없애기 위한 거죠. 적군을 잡아서 정당하게 살인하는 그 힘은 바로 군복에서 나옵니다. 핫핑크 군인들의 거침없는 총질 행위도 익명성이 보장된 그들의 옷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스스로의 정체가 가감없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쉽게 도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는 것과 반대 행위인데요. 벌거벗게 되면 인간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황인호가 백인 변태 VIP의 가면과 옷을 벗기잖아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돈으로 산 권력을 벗겨내고 추한 민낯을 드러내게 한 거죠.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쾌락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특히 도박을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말초적인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되죠. 즉, 더 세고 강한 도파민의 자극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음주 가무는 기본이고요. 변태 성행이나 마약에 빠지기도 하죠. 오징어 게임의 VIP들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극한의 상황에서 도파민의 쾌감을 느끼는 거죠. 더구나 그들은 참가자들을 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경주마라고 하죠. 경주마인 주제에 미묘한 심리전까지 해가면서 서로 죽고 죽이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또 인간은 악행이 반복되면 도덕적 민감성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거침이 없어지게 되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유리다리 건너기 전에 순서를 정하는 조끼 고르는 순서에서 VIP들 중에 한 명이 얘기하죠.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중간으로 모이고 첫 번째와 마지막을 잘 선택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좀 맞는 얘기 같아요. 그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상금이 456억 원이죠. 그 전에 성기훈이 경마에서 딴 돈이 456만 원입니다. 성기훈이 그 돈 중에서 10,000원을 빼서 경마장에서 일하는 아가씨한테 아메리카노 사 먹으라고 띡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기훈이 쉽게 쓰는 그 돈 10,000원은 VIP들이 사람을 죽이는 대가로 내놓는 1억과 같은 돈급인 거예요. 456분의 1에 해당하는 하찮은 돈인 거죠. VIP들이 인간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금 456억 원과 성기훈의 456만 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성기훈이 받은 번호인 456번은 참가자들 중에 마지막 번호입니다. 1번 오일남 할아버지가 바지에 실례를 하자 성기훈이 자신의 잠바를 벗어서 할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오일남 또한 잠바가 있어야 무시를 못한다며 본인의 1번 잠바를 성기훈에게 줍니다. 첫 번째 1번과 마지막 456번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어쩌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이 각자 도생의 이기적인 모습 말고
이러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도 해봅니다. 실제로 오일남은 자신에게 사심없는 호의를 베풀어준 성기훈에게 일부러 져주면서 목숨을 살려주게 되죠. 네 번째 의미입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서양에서는 엔젤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술이 믹스가 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별자리라든가 혈액형과 같은 개념이에요. 각각의 숫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를 모아서 새로 생성된 숫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숫자 4는 정직과 성실, 근면과 책임을 말합니다. 숫자 5는 모험과 호기심, 도전을 말합니다. 숫자 6은 가족애와 사랑, 봉사와 이타심을 말합니다. 합쳐놓은 숫자 4, 5, 6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수동적이고 온화한 성품입니다. 친구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주로 베푸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과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신의 잠재력과 힘을 믿지 못하고 과소평가하죠. 꼭 성기훈을 말하는 것 같죠?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정말 꿈보다 해몽인 것 같아요. 여러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해석을 좀 부여하거든요. 이 숫자 4, 5, 6에 대해서도 황동혁 감독은 그냥 별 의미 없다라고 자기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협력을 했더라면 조상우와 성기훈 둘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둘 중 무조건 하나는 죽어야 하는 50% 확률의 줄다리기랑 구슬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25%이긴 해요. 네, 이거는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저는 대학교 입시 때 수학 영역 만점자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벽에 모든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오징어 게임은 일명 오픈북 게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눈치챈 참가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공포에 떨고 나 살기 바쁘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달고나 뽑기에서 조상우가 다 삼각형 쪽에 서라 이럴 수도 있었고요. 밤에 약자를 골라 사륙을 저지르는 난잡한 싸움박질에서 장덕수와 동조자들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구슬치기도 조상우가 알리를 속이기 위해 무승부로 하자고 했지만 만약에 모든 커플이 무승부로 나왔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죠. 유리다리 건너기도 유리공장 아저씨가 조금 적극적이었더라면 좀 더 많은 수가 살았을 겁니다. 물론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어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런 여러 상생 협력의 기회가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이를 전부 다 날려버립니다. 딸과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더 소중했던 거죠. 인간들이 VIP들의 장기말로 소모되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던 거죠. 만약 내가 눈을 감으면 앞으로 수백 명의 생명들이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사라지게 되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돈에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리게 되죠.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어떡해 이런 마음으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합니다. 인간은 성기훈처럼 스스로의 삶에 대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스스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슈퍼리치나 권력자들의 장기말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들은 불공정한 룰을 공정이라 외치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강요를 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 왜 경쟁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면서 위로 올라가라고 강요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징어 게임 세상인 거죠.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이 상실되고 돈이 우선시되는 이 사회에서 주위를 돌아보며 사는 인간다운 인간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돈을 쫓는 삶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으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삶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을 성기훈이 미국행 비행기를 포기하면서 관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오징어 게임을 정주행해서 하루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너지가 사라지기 전에 오징어 게임 리뷰를 먼저 해봤고요. 좀 DP 리뷰도 마저 다 이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